표정을 보니까요. 표정이 좀 다운돼 계세요. 대표님이 이번에 승부를 거는 해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성공하겠다고 모이신 분들 표정들이 왜 이렇게 다들 다운돼 있으실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큼 정말 크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네, SS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비즈니스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왜 휴행 컴퍼니인가? 네, 왜 휴행 컴퍼니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활발하게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모실 분은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세요. 딱 얼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카리스마. 네, 같은 여자로서 저도 굉장히 좀 본받고 싶은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휴엔 여성 사업자들의 롤모델 양수연 로얄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매니저 양수현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롤 모델. 너무 감동적인, 또 저희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 말씀이 오라고 할 때 가야지 대접받고 산다라는 그 엄마의 꿈에 넘어가가지고 결혼을 빨리 하게 됐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를 또 빨리 낳으니까 지금 아들이 31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31살 또 29살 자녀를 둔 또 엄마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좀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자기 개발이나 저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애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북새를 처음에 막 시작을 했어요. 결혼해갖고 남편 직장 때문에 청주로 갔었는데 아는 엄마하고 둘이 우리 탈출하자 막 그래갖고 막 북새를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이렇게 좀 많이 오픈돼 있고 집집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쉬웠었어요. 그리고 전 또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떠나서 내 경험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좀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보자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일이 삼성생명에서 제가 또 영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신입사원 또 교육을 하면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단순히 영업이라는 게 뭐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는 거고 결국은 내가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면서 또 CS 이미지 경영 연구소장으로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바이오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좀 줄기세포라고 낯설은 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결국은 생명 죽고 사는 건 이 줄기세포의 생명력에 달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또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계신 분들이 구조 조정이 되는 걸 보고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인으로부터 네트워크 회사에 그냥 강사 사업하는 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도 그 당시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하면 뭐 불법, 다단계, 뭐 누구한테 피해주고 이런 인식 때문에 제품은 좋았었지만 사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가 교육 강사로만 일을 했었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저의 멘토이자 또 저희 스폰서이신 김세우 남진희 박사님이셨습니다. 노하우 석세스 시스템 교육원의 대표님이고 또 원장님이세요. 현재도 외부 강의를 또 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회사에 외부 강사로 오셨을 때 만나게 됐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김세호 박사님이 네트워크 회사에 오셨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개발, 성장,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김세호 박사님을 만나고 내가 살면서 참 삶에 대한 어떤 멘토를 찾고 있었는데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두 분이 글로벌 제2사의 네트워크 한국의 최고 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기업에 강의를 하시고 또 칼럼을 쓰시고 책을 쓰시는데 왜 다단계를 하세요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은 빅머니 프리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멤버십을 통한 어떤 권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투두리스트 김수효 박사님이 그때 제2글로벌사에서 1년간 해야 될 투두리스트 3년간 해야 될 그 100가지를 저한테 보여주신 걸 보고 삶에 대한 이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뚜렷하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한 분이라면 내가 따라가자. 내가 네트워크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따라가자라고 해서 저도 시작을 했고요. 4년 동안 저의 꿈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또 저희 스폰서이신 김수효 박사님, 남진희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이 많은 타이틀 중에서 뭐 책을 쓰고 또 칼럼을 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또 김세호 박사님, 남진희 박사님을 만나서 변화된 저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고 또 젊어진 너의 모습을 보고 아, 네가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이 비즈니스는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저희 꿈에 대한 거를 쭉 만들면서 상당히 제 자신이 많이 변화되고 스스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폰서 두 분을 만나서 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김세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정말 성공하고 싶냐는 이야기와 프로는 욕을 먹고 잘하고 아마추어는 칭찬을 먹고 잘한다는 그 말씀에 아마추어로 대해줄까 프로로 대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당연히 프로도 대해주세요라고 해서 4년 동안 욕을 엄청 얻어먹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욕 먹을 때는 참 너무 원망도 많이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네트워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나면은 애들은 까먹지만 저는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아프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니까 욕도 하잖아요. 아, 대표님이 엄청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마음이 또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휴행 컴퍼니 주제는 저는 스타트로 정했습니다. 스타트는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휴행 컴퍼니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석세스 시스템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처음에 김세호 박사님이 절대 제품에 대한 이야기 못하게 하셨고요. 6개월 동안 학습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선별하는 기준,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분석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국내에서 조그맣게 동네에 구멍가게로 할 건지 글로벌하게 크게 비즈니스를 할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저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배우면서 휴행 컴퍼니를 하나하나 시작하기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에 대한 부분 굉장히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더라고요. 아까 유서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21년 됐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20년 동안에 그 외길만 걸어온다는 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실직 나서 계속 일을 바꾸고 이게 저는 뭔가 새로움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인 정신이 아니면 21년을 외길을 걷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도 유 대표님은 사회적으로 교수시죠. 또 책을 쓰셨죠. 칼럼을 쓰시고 또 본인이 또 어떤 그 사람들 멘토링 코칭하는 역량도 다 있으신데 불구하고 21년간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것만으로도 휴행컴퍼니 믿을 만하다, 안전하다. 또 많은 분들이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문을 갑자기 철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럼 불이익이 최소한 휴행컴퍼니는 없겠다. 100년은 갈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와 거래를 하더라도 안전한 그런 회사겠다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막 지인한테 건강식품 이거 너무 좋아 그랬는데 그분이 난 건강식품은 안 먹어. 난 화장품이 필요해 그러면 그 고객하고 나하고 접점이 없기 때문에 내 고객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시대는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양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담겨 있으면 멤버십 구축이 훨씬 쉽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내가 원하는 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없으면 또 다른 회사로 내 고객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은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를 저는 또 휴엔 컴퍼니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 안전해요. 보통은 뭐 코셔 인증이나 뭐 FDA나 뭐 할랄 인증 그 인증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나게 세상에 없는 제품처럼 많이 사람들이 이슈화 시키잖아요. 휴엔 컴퍼니는 인증이 너무 많아요.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안전한 제품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해나도 유기농 인증이죠. 얼굴에 닥터큐, 피부에 벌레 살 수 없는 환경 만들어주죠. 뭐 닥터큐, 뭐 모찌 모든 제품, 올가 라인 또 완전히 먹어도 안전한 AVA 마크 있죠. 제품이 너무 다 안전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또 안전한 나나잘의 제품이 있고 이런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당에 가서 오래전에 알았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수소수도 처음 들어봤고 그다음에 미네랄도 이런 미네랄 처음 들어봤고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제품이. 근데 하나하나 해나 또 딸내미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서 닥터큐 그러니까 전 제품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는데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고요. 보상 플랜이 합리적이죠. 누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보상 플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진짜 치사한 회사들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보상 플랜 분석을 다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니까 어느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함정이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휴엔 컴퍼니가 정말 진짜 사업자들한테 못 줘서 안달이구나. 진짜 주려고 만든 보상 플래닝이구나라는 거를 진짜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상 플랜 아주 합리적이고 수익성, 돈 벌려고 하는데 큰 돈도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돈도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른 돈도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돈도 되고요. 제휴 서비스 이용하면은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 먹어도 현금이 막 들어옵니다. CV가. 그러니까 제품을 다 휴월드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은 다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플랫폼입니다. 확장성이 있어야죠. 동네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그죠? 시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게 훨씬 아니면 글로벌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 면에서 클 거 아니에요. 멤버십 확장도 더 많고 국내는 지금 뭐 인구 많아봤자 5천만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70억 인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가 시간이 지나면 확장성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뭐 1년 이내에 성공하려고 이 비즈니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 3년, 5년, 10년 내가 노후를 생각해서 이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휴엔 컴퍼니가 탄탄히 이게 준비가 되는 그런 믿을 만한 회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시면 여러분 소득도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이런 플랫폼이 또 휴엔이 갖춰져 있죠. 교육. 여러분들 매일 2시에 생방송하는 네트워크에서 없습니다. 다 녹화 방송이에요. 다 편집하고. 그리고 생방송을 하면요. 과대 광고 있고요. 문제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절대 이렇게 다 오픈을 해갖고 방송에 내보내질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정도로 투명하고요. 팩트를 갖고 정확하게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은 휴엔 컴퍼니를 안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성공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좀 마지막 퍼즐은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이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내가 안 먹으면은 내가 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휴엔 컴퍼니 여러분들 확신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T입니다. T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시기를 선택하는 거라는 그 영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해석해 놨어요. 찾아보실까 봐. 저는 또 모멘텀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휴월드 20년 됐죠. 안정된 회사라는 거 검증이 됐습니다. 21년. 회사 사명을 바꿨습니다. 사명을 바꿨다는 건 회사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금성이 지금 뭐 GS로 바뀌었잖아요. 선경이 SK로 바뀌었죠. 회사가 더 크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사명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 휴엔 컴퍼니가 그만큼 준비하고 늘 뭔가를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시즌 1, 제2의 창업을 2016년에 하기 전에 더 휴앤컴퍼니라는 회사 이름 사명을 바꿨고요. 2018년도에 비주슈머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제가 요전에 했었던 제2글로벌사가 진짜 원서버, 내 아이디 하나로 전 세계 비즈니스가 가능한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들 별로 없습니다. 만일 제가 글로벌 A사에서 일을 하면은 미국에 제 사업자를 만들려면 미국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나라별로 다 갖춰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는 글로벌이 되지만 사업자는 글로벌이 안 되는 겁니다. 휴앤컴퍼니는 내 아이디 하나로 현재 169개국의 멤버십을 다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갖춰놨다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모멘텀이고, 여러분들이 21년 됐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21년 동안 회사가 준비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A, 어치브입니다.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의미인데 뭘 성취할 거냐, 휴앤컴퍼니에서. 수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인세 소득 막 얘기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오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수당 자체가 함정이 있거나 주는 그 수익 자체가 너무 낮으면은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어갈 수가 없겠죠. 저희는 8가지 수당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휴 기업 보너스, 고등어 하나만 사도 4,000원 들어옵니다. 내가 필요한 공기청정기만 바꿔도 나에게 10만 원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그런 회사가 네트워크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알아보시면. 그다음에 리테일 프로모션, 팀 보너스, 매칭 보너스, 리더십, 직급 성취 프로모션, 일시불로 주죠. 자동차 있죠. 그다음에 해외여행 프로모션까지 성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직급으로 올라갈 때 어머니 없어. 에코도 넣어주시고 괜찮습니다. 다른 회사는 내가 직급으로 올라갈 때 밑에 직급자를 같이 동시에 만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상위 스폰서 본인만 돈 벌고 본인 직급 가려고 밑에 파트너들 희생시키고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저희는 나중에 이 소비하는 멤버십만 만들어도요, 이 마일리지 점수만 갖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직급을 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같이 가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저희는 내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차근차근하게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같이 구축하면서 가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고요. 좌우로 왼쪽 오른쪽 팀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회사는 뭐 2대1로 이게 맞아야지 준다 뭐 이런 구조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1대1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좀 빠르다는 거. 그리고 팀 보너스나 매칭 보너스가 상당히 극점이 높고, 매칭 보너스도 1대2대 3대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5가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휴앤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에 대한 부분, 직급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성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저는 right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죠. 그 다음에 정확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방향성이. 그 다음에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냥 제품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네트워크 하면은 제품 들고 올까봐 나 지금 밖이야, 그리고 약속했다가 나 어디 가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주슈머 마케팅이잖아요. 자사 제품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사 제품과 일반 시장의 제품까지 다 유통을 합니다. 애기 기저귀서부터 죽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 돈 쓰게 하잖아요. 상조 불러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까지 모든 일상생활의 소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시장과 자사 제품이 전부 다 유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저희가 지금 169개국 시장까지 저희가 다 사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69개국이에요. 내 아이디 하나 가지고 상점을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건들이 여러분에게 다 지금 주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면 전달이 아니죠. 만나지 않아도요, 이 사업을 전달만 하셔도 돼요. 우리 유튜브로 생방송도 하고요. 또 교육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매일 생방송 2시 하죠. 이 자리에 모셔오거나 아니면 방송을 SNS로 보내시거나 참여만 시키셔도, 해외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내서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참여를 해서. 이게 사업이 확장성이고 모멘텀이죠. 이게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5천만 여기서 복닥복닥 되는 게 아니라 75 인구 대상으로 비즈니스 해야죠. 한국에 있는 합법적인 회사 140개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만 활동하니까 여기 있는 사업자가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옮기고 해서 1년에 5조 원이에요.
적은 시장이죠. 근데 저희는 전 세계 70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트렌드가 플랫폼이라는 게 휴앤컴퍼니가 아주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게 사업자에겐 굉장히 기회고요. 21세기 부는 플랫폼에서 나옵니다. 제조를 하면은요 대부분 망하죠. 창업을 해서도 대부분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가장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고 유일하게 경쟁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내 파트너를 도와주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성공시키면 저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 정말 윈윈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아름다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고 또 그 비즈니스가 현실로 이렇게 다 실현될 수 있는 게 저희 휴앤컴퍼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택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의 성공을 위한 터닝 포인트, 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휴앤컴퍼니를 선택을 했고요. 2019년 휴앤컴퍼니 승부를 거는 한 해라고 유 대표님이 캐치프레이즈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제 삶의 최고의 승부를 거는 한 해로 만들어서 저도 휴앤컴퍼니에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검은 글씨를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면서 2019년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한번 제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앤하면 원팀 투게더. 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에 카리스마 써 있다고요. 네, 진짜 카리스마 있고 멋진 강의해주신 양수연 로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언제나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보면 열정이 막 느껴져요. 그 열정을 가지고요, 이제는 글로벌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태국하고 일본으로도 그 열정을 널리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휴엔의 에너자이저이신 우리 이홍슬 로얄 매니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더 휴앤컴퍼니 로얄 매니저 이용수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진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열정이란 사전적 의미는 열정 의미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열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방금 열정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느 때에 비해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휴앤컴퍼니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을 기점으로 제2의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제2의 창업 원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뭐 3년 정도 지나면 뭐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읽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3년 정도 지났고 저는 이제 휴앤컴을 사업하기 전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금도 여동생이 또 그 일을 나눠서 여의도하고 신사동 일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서호 대표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마케팅을 알리는데 열심히 좀 했었고 그런 1%의 차이를 만들면서 지금 계속 거듭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왜 휴앤컴퍼니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이 강의 시간에 이제 강의를 맡게 되면 항상 습관적으로 저희 묻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업이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게 사업이다. 요즘 제가 이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던져봤어요. 왜 휴앤컴퍼니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여러 가지 답들도 있겠지만 제가 요번에 찾은 답은 딱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휴앤컴퍼니는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휴앤컴퍼니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제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항상 변화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여기 지금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몇 분 들으셨네요. 예.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주제 얘기할 때 지금 유엔에 발표한 이 연령 구분을 보면 지금 다 청년이죠. 다 청년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도리어 질문을 청년이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 던져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청년이고 이제 좀 중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연령 구분의 얘기를 왜 했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으면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지금 이 상향해야 된다. 이러한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변화하고 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100세를 맞이한 노인이 남성 235명, 여성 1108명. 아, 여자들이 오래 살긴 하나 봐요. 예? 그리고 총 1343명이 지금 100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중세 시대 때는요. 노인의 기준이 50세였대요. 중세 시대 때. 들어보니까 루이 14세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누가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당시에 49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님한테 왕한테 늙은이라고 표현했대요.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노인이라는 것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노인의 현재 기준 연령이 65세입니다. 근데 이 65세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도에 도입돼서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어떤 그 노인의 기준 연령이 65세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년이 60이죠. 그런데 보면요. 미국은 66세, 노르웨이 67세, 일본,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은 65세.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30%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어떤 거면 65세 이상인 65세인 분들한테 청년이시죠 그러면 요즘에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연령 높인다 그러면은 또 다 싫어해요. 왜? 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정년은 짧은데 그 어떤 소득 절벽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직 빈곤이 높다라는 얘기도 사실 이러한 어떤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인의 나이 연령까지도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휴행 컴퍼니 회사는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강의 때도 항상 얘기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플랫폼, 현재 광군제를 통해서 알리바바가 하루 매출이 거의 34조, 35조를 육박하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플랫폼, 즉 플랫폼을 내가 만들든가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플랫폼 시대, 이제는 작은 구멍가게까지도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하면 커다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휴행 컴퍼니는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냐? 지금까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3세대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였는데 휴행 컴퍼니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즉 4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이름이 비주슈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행 컴퍼니는 이런 비주슈머 마케팅, 즉 슈월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제공하면서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로 마케팅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을 만들었죠.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휴행 컴퍼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플랫폼이 다 알고 계시는 슈월드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슈월드라는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전략 상품이 기업 제휴 아이템이 일반 상품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하나가 또 경쟁력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전략 상품은 요즘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고유 명사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슈앤컴의 전략 제품은 슈템이라고 하는 슈앤컴퍼니 아이템, 슈템이라는 이러한 상품들로 저희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략 기술 아이템들, 독점성 있고 독보적이고 시희대 유독을 따르고 있는 그런 제품들과 기업 제휴 어떤 통한 사업권들 뿐만 아니라 홈쇼핑과 슈팡, 대한민국 최저가의 컨셉을 가지고 담겨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쇼핑몰도 담겨져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런 구매 링크를 뿌려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구매 링크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고 이제 SNS 시대다 보니까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내가 공유를 걸어서 정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 슈앤컴퍼니가 머물러 있지 않고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비주슈머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던지면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소비를 통해서 마케팅에 참여해서 소비 수익을 만드는 그런 신소비 계층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 사업에서 비주슈머의 의미는 뭘까요? 자,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하면 크게 보면은 컨슈머 회원과 비주슈머 회원 이렇게 두 가지의 회원이 구분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비주슈머 회원은요. 내가 회원 가입한 이후에 50만 마일리지 자신의 소비만으로 이런 마일리지를 적립 누적해서 50만 마일리지가 되면은 비주슈머 회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이 회원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혜택들이 있냐. 먼저 우리는 컨슈머 회원, 즉 내가 무료 회원 가입만으로 일반 회원이 된다고 해도 주어진 혜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죠? 먼저 자, 전 세계 166개국을 상대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추월드라는 개인 플랫폼에 일단 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주소가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점에서 자신의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할 수 있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닌 회원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시면은 이 플랫폼에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회원 가입만 하면은 저희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회원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회원 할인 가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낱개의 가격이 있고요. 옵션 할인 가격, 즉 2개 묶음, 뭐 4개 묶음 이런 형태의 묶음 상품이 있고 뿐만 아니라 패키지 할인 가격이 있고요. 때로는 프로모션 할인 가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내가 회원 가입한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죠. 자, 그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 우리 지금 방금 제품 사례 발표할 때 휴디아 미네랄 말씀하셨죠. 그 제품이 권장 소비자 가격은요 15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원 가입한 것만으로 9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마일리지는 4만 마일리지입니다. 낱개 가격은요 9만 9천 원이지만 옵션 할인 가격 2개 묶음 15만 8천 원인데 결국 개당 7만 9천 원에 내가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패키지 할인 가격으로 하면 16개 묶음으로 해서 126만 원인데 이때는 개당 금액이 7만 8,750원. 그리고 처음에 출시할 때 프로모션으로 출시했을 때는 6만 3,200원이고 마일리지 3만 2천 마일리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회원 가입한 것만으로 자신의 주소가 부여됐고 나의 상점에 내가 소비하는 거에서 이러한 할인 혜택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품은 이 상품에 뭐가 있죠? 이러한 모든 상품에는 CV와 마일리지라는 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V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가 할인해서 제품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CV가 있는 제품은 나에게 캐시백이 또 돼요. 가격이 싼데 또 캐시백까지 해줘. 거기다가 마일리지는 내가 적립이 돼서 자신의 개인 실적이 아니라 그룹 실적을 통해서 멤버십을 통한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죠. 여기서 슈앤컴퍼니 제가 3년 동안 돌아본 슈앤컴퍼니는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또
약간 1%의 차이를 두면서 어떠한 점수가 생겼죠? 이제는 RCV라고 하는 또 점수가 또 생겼습니다. 휴행 컴퍼니는 변화를 하되 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어떠한 걸 물갈이를 확 해버리면 반발이 생기겠죠. 휴행 컴퍼니는 그렇게 어떠한 회사 전체적인 건 변화가 없으면서도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1%의 차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였다는 거죠. 자, RCV라는 거는 추천 커미션 볼륨이에요. 즉 이제는 아까 CV는 내가 돌려받는 건데 RCV는요, 내가 소비 회원을 만들었을 때 이 추천자에게 지급되는 CV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 보고 있죠. 어떤 재미? 얼떨결에 지금 19만 8천의 체험 패키지를 활용해서 내가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분이 구매를 했더니 3만 원이 들어와요. 사실 그 3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의 팀 보너스로 얘기를 하자면 최소한 30만 마일리 정도가 쌓였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3만 원인데 지금은 19만 8천 원짜리 체험 패키지를 하나 구매한 것만으로 그런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업자 마케팅만이 아닌 그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RCV가 생겨서 사업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휴행과 머무르지 않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컨슈머의 어떤 혜택들만 말씀드렸지만 그럼 비주슈머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혜택이 있겠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말부터 합니다. 일단 점 찍고 시작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면 저희가 얘기하는 사업은 멤버십 구축 사업이에요. 즉 내가 슈월드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수입을 낼 수 있지만 나로부터의 멤버십을 구축을 통한 그런 수입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수입을 만들려면 일단 비주슈머 회원으로 등업이 돼야 됩니다. 왜? 컨슈머 회원과 비주슈머 회원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그룹 실적이 누적이 되냐 안 되냐가 비주슈머 회원과 컨슈머 회원의 차이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멤버십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주슈머 회원으로 출발하셔야겠죠. 그러면 비주슈머 회원을 내가 가는 방법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휴행컴이 머물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지켜봤더니 또 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슈머 회원이 되는 방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소비로 50만에 적립을 했어야 비주슈머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보면 4가지의 방법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씩 써보면서 개인 실적 누적 50만 마일 달성하게 되면 내가 비주슈머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열심히 쓰다 보니까 비주슈머 회원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나는 누적 싫어. 저희 들어가 보시면 비주슈머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를 그 패키지는 50만 마일리지로 딱 정해져 있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한 번에 그냥 비주슈머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세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세 번째는요.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냥 휴리온 한 대를 너가 설치하면 비주슈머 회원으로 바로 출발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휴리온 점프 프로모션은 그 패키지가 30만 RCV도 있지만 마일리지 20만 마일리지밖에 안 돼요. 하지만 바로 비주슈머 자격을 획득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러한 체험 패키지 19만 8천 원에 30만 원, 4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써볼 수 있는 패키지를 내가 구매하고 나서 직준 6명에게 체험 패키지를 전달했을 때 또 비주슈머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기게 나니까 사실 50만 마일리지에 적립을 하려면 적게는 110, 130만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액이 아직 누적이 안 됐거나 없는 분들은 비주슈머 회원 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돈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추천 활동으로, 자신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비주슈머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머물지 않는 우리 휴행 컴퍼니의 하나의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주슈머 회원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는 자신의 마일리지에 대해서 그러한 수익들을 받아갈 수 있죠.
리테일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내가 소비를 비슈맨을 된 이후에는 내가 소비를 하든 다른 비회원이 내 상점을 이용하든 회원 가입을 하든 이분들이 구매한 모든 마일리지에 대해서 5% 리테일 프로모션이 나에게 지급됩니다. 그것처럼 이 비주슈머가 됐을 때 여러 혜택들이 이런 주어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슈머의 추가적인 혜택들, 리테일 프로모션, 팀 보너스,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모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자격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직급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지금 만들어졌고 더욱더 변화할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는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멤버십 만드는 비즈니스고 이런 멤버십을 통해서 신규가 들어올 때마다 나의 보너스는 커져나가고 이것도 그냥 커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로 커져나가고 내가 한번 만든 멤버십에서 계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나의 수입은 안정화되고 거기에 저희 휴행 컴퍼니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상품 런칭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품이 런칭될 때마다 나의 수입은 극대화되죠. 결국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는 소득의 연속성, 즉 인센수를 만들어가는 비즈니스고 이런 진정한 인센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휴행 컴퍼니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울 거거든요. 어떤 사진이냐. 자, 이 사진은 작년 12월이죠. 12월에 로얄 매니저 이상 분들이 모여서 송년 파티를 했던 사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다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제2의 창업 이후에 3년 동안 아니면 어찌 보면 21년 동안 쭉정이와 알곡들이 걸러지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2019년 승부를 거는 한 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올해는 정말 휴행 컴퍼니가 이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진짜 휴행 컴퍼니 이제는 그 1% 쌓여서 진정한 비상을 꿈꾸고 있는 한 해가 2019년도고 이러한 타이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로 저희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 해도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매일 이런 질문 던져요. 이홍술 너가 지금 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현재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 어떤 집중? 그냥 집중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걸 꼭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회장님의 열정이 느껴지셨나요? 네. 다시 한번 열정 넘치는 강의해주신 이홍술 로얄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휴엔의 성공자에게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서 청양고추가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속담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작은 새우가 맵다. 휴엔 컴퍼니의 최고 리더이시자 최고 롤모델이신 우리 김세우 쿠랑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사람이 그래 얘기하니까 많이 아프네요. 그 작은 새우가 매운 게 아니라 작은 새우는 싸다. 작은 고추도 싸다. 그런데 먹을만하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키 큰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키 큰 사람 하는 걸 내가 다 하거든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천만. 과거에는 그 버스 탈 때 사실은 이게
겨털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시달리다가 요즘은 그것도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중가운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은 계속 진화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연초에 이제 인원이 한 명씩 늘어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좋죠? 네, 오늘 강의 다 좋았죠? 좋은 강의는 앞에서 다 들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차원을 좀 달리 해보자. 클래스가 다르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건 어떤 차원을 달리하는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 다 원하잖아요. 돈도 명예도 부도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도 행복한 가정도 건강도 다 원하는데 그거를 공부해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공을 공부하는 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쉬운데 또 성공 공부는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오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부터 제가 그 SIS나 아니면 멘토링 특강에서는 시리즈로 꼭 필요한 것들을 이거를 학습하니까 진짜 성공하더라. 공부해서 성공하더라. 공부해서 시험 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더 빨리 갈 수 있나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좀 흐릿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이 성공의 법칙을 MLM 사이콜로지스트 우리 김샘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키워드로 풀어보는 이 성공학. 오늘은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단연간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던 사람도 있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폴레옹 들어봤죠? 나폴레옹 하면 키 작은 그 나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나폴레옹이 아니고 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1863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때 요 분이 그 성공의 법칙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난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약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역사 총 23년, 24년뿐이 안 되거든요. 24년 동안 네트워크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남을 이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24살 나이에 잡지사 보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부 밑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잡지사 그 보조요원으로 리포터로 정식 기자도 아닌 수습 기자 시절에 무슨 생각을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원리를 한번 연구하고 싶다. 진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정말 저렇게 성공이 가능한가 해서 그 당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면 우리 철강왕 카네기 들어봤죠?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그 24살짜리 기자를 만나주겠어? 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지. 계속 빠꾸 먹고 돌아온 거예요. 이 전문 용어가 나오죠. 빠꾸 먹다. 빠꾸 먹다는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제 그 해석을 해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야매성 발언들이 좀 나오더라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도 가다가 빠꾸 먹은 적 많아요, 안 많아요? 차도 가다가 가끔 빠꾸 해야 돼요, 안 해요? 이제 계속 빠꾸를 먹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세운 거예요. 전화해서 빠꾸 먹으니까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또 빠꾸 먹는 거야. 언제 찾아가니까 빠꾸 먹은 거 하니까 들어오는 시간에 인터뷰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빠꾸 먹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나가는 시간에 간 거야. 아침에 나가는 시간에 해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질문해서 시간도 많이 필요 없다고 딱 30분만 시간 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피켓도 들고서 보고 계속 만나달라. 최고의 성공자를 만나겠다니 이게 이렇게 합니다. 나의 목표는 최고의 성공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걸 계속했더니 이래 차로 이래 들여다보니 불러보라고 언제 오라고 그 대신 딱 30분 시간을 주겠다 해서 그 딱 차를 한 잔 딱 놔놓고 옛날에 여기에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떡 앉아 있고 여기에 요만한 나폴레옹 힐이 앉았는데 딱 앉으니까 뭐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하는가 했더니 당신이 성공한 비결을 알고 싶다. 그 이유를 알려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세상의 젊은이는 물론 힘들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고 우리 회장님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딱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뭐
네가 정말 성공의 원리를 알고 싶으면 그 당시 507명의 성공자, 507명의 전 세계의 성공자에게는 에디슨도 있고 링컨도 있고 모든 성공자들의 명단을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추천서를 내가 써주겠다. 이 아이의 인터뷰를 해서 네가 직접 물어봐라 이 새끼야, 궁금하면.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뭐였는가 하면 비용은 네가 대라.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돌리려면 차비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기간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할 테냐 했대. 고민이 생기잖아요. 기사 하나 쓰려고 했더니 507명 명단 줄 테니 그걸 딱 해봐라 했더니 그때 문득 들었던 게, 이 사람이, 이 성공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예 하겠습니다. 덕에서 그때 여기에는 앤드류 카네기가 밑에서 딱 스톱워치를 딱 꺼냅니다. 그 시간이 29초였어요. 29초, 30초가 지났으면 너를 돌려보내려고 그랬다. 30초 안에 답변을 하는 거 보니 결단력은 있구나. 그러면 약속대로 명단을 주겠다. 507명을 그걸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으면서 507명을 다 만났어. 다 만나면서 물었어.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만 딱 뽑았는데 그게 딱 한 장의 시로 끝난 거야. 공통적으로 나온 거 봤더니 그게 바로 성공 철학이라는 시예요. 내가 만약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얘기해가지고 16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 시를 뽑아내는데 7년이 걸렸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이 방식을 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만들자 한 거야. 그게 만든 게 바로 이 성공의 법칙인 거야. 이 성공의 법칙을 이게 언제 만들어 놓은 거면 네트워크 회사가 생기기 전에 만든 거야. 1925년도에. 그걸 만들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된다.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120개 국가에 4천만 부 이상이 그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 소득을 계산해 봤더니 16년 잡지사에서 일한 것보다 100배는 더 번 거야. 그게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니까 그렇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져가지고 고민하는데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가 하면 보험회사 지점장이 찾아온 거야. 이 책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듭시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칩시다 했더니 나폴레옹 힐이 했던 말이 네가 해라 이 새끼야. 난 이거 만드는데 진을 다 뽑았다 하니까 그때 그 지점장도 내가 할게요. 그렇게 답변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좌를 시작한 거야. 강좌를 시작해서 그거를 16개 강좌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좌를 나눠서 1930년대 일본, 미국의 대공황이었잖아요. 그때 대통령 앞에 친서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욕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자기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돈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특보로 일자리 창출 특보 지금처럼 그걸로 그러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를 주자 해서 그때 미국 전역을 강연하면서 지금의 나와 같은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때 그 성공의 법칙 16개가 공통적으로 나온 게 명확한 중점 목표, 상상력, 자기 확신, 저축하는 습관, 열정, 솔선수범한 리더십, 자제력, 보수보다 많은 일하는 습관, 인내, 마스터마인드, 황금률의 이행, 실패의 교훈, 협력, 정확한 사고, 집중력, 유쾌한 성품. 이게 성공의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507명을 다 비교해 봤더니 이 사람은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거를 저도 해봤던 거예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이 학습을 하면서 한번 해봤더니 어떤 거를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석세스 플래너라는 플래너를 아마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아까 누가 내 책을 들고 가서
어디서 했는데 정민순이라고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책을 어디다 가서 이제 버리고 왔는지를 모르겠네.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여기서 오로지 내세우는 건 뭐예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내세우는 거 보게 되면 전부 열정을 내세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졌을 때 가장 인생은 위험해요. 비전과 미션이 없었을 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이 중 한 가지는 이거 전체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협력, 자기 확신, 또 전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어차피 틀린 거니까. 이 안에 답은 있으니까. 그럼 옆에 새끼 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돼. 그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목표. 이 중에서 전부를 커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과정을 만들 때 꼭 이 글자를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스터마인드. 여러분 마스터마인드, 네트워크에 대한 마스터마인드 없이는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마스터마인드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마스터마인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스터마인드는 뭐냐 이거예요. 마스터마인드를 몰랐을 때는 뭐 하면 된다? 다 같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 때 되면 다 마스터해 와네요. 그때 나온 게 서당계 3년이면 바이너리를 읊는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네트워크 3년이면 뭐? 보상 플랜을 푼다. 아니면 네트워크 3년이니까 떴다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이제 원본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은 없어요. 이거 다 재본한 거예요. 제가 이거 그걸 바탕으로 이 석세스 플래너를 만들어 이 10년 전에 내가 썼던 플래너 노트예요. 여기에서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비전 스쿨이잖아요. 비전 스쿨 전에 과거에 이제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기업의 표본이 되고 사례가 되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에게 이 마스터 마인드를 가르쳐주냐?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은요, 우리 일시적인 상처를 치유해줘.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둬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째져도 가만히 놔두면 아물어. 맞죠? 혈초판이 나와가지고 다 보기가 싫지. 그리고 이 부당한 것도 어느 한순간 공정함을 만들어줘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세월 이야기다, 시간 이야기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세상이 악을 바로잡는 것도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은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해야 된다? 다 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 죽어버리게 되면 객사해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구상에서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분쟁도.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해결하려게 되면 어떻게 지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다 같이 오래 살자. 그래서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심리적 상태가 위축되고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심, 불신 이런 게 그때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급격하게 다 싫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 성공의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 말 할 만한 사람이 해줬잖아요. 성공의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507명을 23년간 그거를 들이팠더니 충분하게 네트워크 지금 23년간 들이판 사람 중에 10억 20억 연소득 올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100명이 안 되잖아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20년 30년 지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속한 사람들이 있냐? 그런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나? 미팅하고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터마인드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 마스터마인드. 마스터하다 뭔 말이에요? 달인이 되고 떼는 거 되잖아요. 마스터. 그게 마인드는 뭐예요? 내 생각이나 이 마음 아니에요. 그럼 마스터마인드는 마스터 ER이 딱 붙었으니까 마스터마인드의 정의를 딱 내려본다면 그걸 알아야 내가 뭘 할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소위 말하는 마스터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그 마스터마인드는 뭔가 하면 성공을 지휘하는 사람을 마스터를 지휘자라 그러잖아요. 지휘하는 사람들이 왜 지휘해요?
서로 많은 사람들이 소리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또는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마스터마인드의 정의는 성공을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나름대로 해요. 정의는 다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 연구했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마스터마인드라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걸 지휘해 주는 사람, 이끌어 주는 사람. 그 지휘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안 불어도 되잖아요. 근데 가끔 또 혼자 와서 독주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트럼펫을 뭐 불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트라이앵글을 치고 북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성공을 지휘하는 사람을 그걸 3단계로 생각해 보잖아요. 마스터마인드가 하는 일은 완벽한 조화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화로운 거, 하모니를 이루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조직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여러분이 개개인이 지역과 남녀와 그리고 이제 나라 그리고 출신, 전공 그리고 소득 다 다르잖아요. 그걸 조화롭게 만드는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때 필요한 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마스터마인드는 이 성공을 쥐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 이상의 결합, 두 사람 이상이면은 바이너리가 성립돼야 한대요. 바이너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두 사람 이상, 둘 이상의 뭉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셋 되게 되면 매트릭스 되고 이제 넷 되게 되면 유니레벨 되고 해바라기 되게 되면 브레이크웨이 되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합쳐내는 게 둘이 합치는 게 쉬워요? 20명 합치는 게 쉬워요? 둘이 합치는 게 쉬워요? 6명 합치는 게 쉬워요? 둘이 합치는 게 쉬워요? 3명 합치는 게 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는 마스터 마인드가 될 수 있는 거는 바이너리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 두 번째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의 결합을 이뤄내는데 좋잖아요. 그럼 나로부터 마음의 결합을 이루니까 뭐 트라이앵글 삼각구도가 딱 만들어 이거를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연대 다 만져줘야 만들어지잖아요. 이러한 연대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생겨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면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 소위 말하는 마스터마인드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네트워크에서 잘못 가르친 거야. 마스터마인드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그게 부정적 마음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두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이런 마인드들이 이 부정적 마인드가 마스터마인드 조화를 해치는 거거든요. 다 으쌰으쌰하는데 안 돼 하면 그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는 게 우리가 연초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마인드를 가진 사람 중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성공한 두 사람, 어려운 여건에서 성공한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이 경제 사업자 중에 창업자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번 딱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틀린 거니까 다 같이 틀린 답에 당당하면 긍정적으로 보여. 맞은 답에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야. 다 같이 하나 둘 셋. 누구? 마윈 또 정주영 또 빌 게이츠 또 그런 거를 수치로 데이터로 다 비교해 봤더니 마스터마인드의 가장 으뜸인 사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거는 너의 문제다라고 딱 그랬어요. 네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생각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고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얘기가 나온 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시간을 앞당겨 준 사람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준 시간을 앞당겨 준다는 건 뭐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여기 모이는데도 1박 2일 걸렸을 거야. 누구? 포드를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야. 이 헨리 포드가 1863년에 태어나고 1947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같은 해에 마누라가 죽었을 거예요. 이분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아내 사랑은 헨리 포드처럼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는 문맹에다가 무식에다가 전기공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디에 전기공인가 하면
에디슨 전기, 토마스 에디슨이 운영하는 그 전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을 그렇게 키웠던 거야. 그 토마스 에디슨도 이제 소개하겠지만 가장 생각한 대로 이뤄낸 사람,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 사랑이 깃든 사람, 자연을 바꿔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 거기서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 헨리는 이 뭐를 역사적으로 남긴 거게 되면 요게 뭐예요? 다 같이 637만 5천 2억 2,500 1927 이게 600은 뭔 것 같아요? 1927년도에 이 포드가 만든 자동차 한 대 값이 600불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 600불 자동차 샘플을 거리를 줄여주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업그레이드를 세상에 보여주겠다 해서 자전거 2개 붙여놓은 거잖아요. 자동차가 자전거 2개 붙여놔가지고 그 앞에 이제 마차에다가 자전거 2개를 양쪽으로 붙여놓으니까 요런 이 차가 된 게 포드 차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600불을 딱 정해놓고 자동차 한 대도 출고하지 않고 주문을 37만 5천 대를 받았어. 그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문을 37만 5천 대를 딱 받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갯불 하나 안 들여서 자기가 샘플로 비전 제시 하나로 2억 2,500만 달러를 한 방에 현금으로 그것도 딱 재민 사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당시 1927년도에 이 돈이면 지금 얼마예요? 그 당시 돈만 해도 2,500억인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250조가 넘는 돈이죠. 1927년도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자금 동원력이 가장 좋은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힘, 연대하는 힘, 세상과 좋아하는 거 이끄는 힘이 그렇게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 이제 우표, 옛날에 이 우표도 지금은 돈 대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억대가 갈 거예요, 이 우표 값이. 그 당시 12센트짜리가. 뭐든 간에 모아놓으니까 돈이 된다 안 된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상 비즈니스 사상에서 파워가 좋은 사람, 파워는 물리적 파워가 있고 두 가지 파워가 있거든. 물리적인 파워 그냥 힘 생기는 그 시그마 모멘트가 있고 또 하나 파워는 뭔가 하면 정보나 지식, 조직으로부터 연대해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루어내는 거, 그런 파워를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트렌드나 사람들이 흐름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 파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인류 역사상 헨리 포드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 헨리 포드도 이걸 어떻게 알아냈나? 나폴레옹 힐이라는 영감탱이가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공 철학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놈이 잘 될 일 없고, 된다는 사람들은 신념은 이저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이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뜻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시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런 그 파워가 좋았던 그 하모니를 잘 만든 사람이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 누구예요? 토마스 에디슨이죠. 이 토마스 에디슨의 유품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강릉 경포호수 앞에 가게 되면 참소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참소리 박물, 혹시 강원도가 고향인 분? 아니래요? 강원도 원주래요? 춘천이래요? 네. 그 강원도 그 경포호수 앞에 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뭘 볼 수 있는, 카메라 이따만한 거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철새?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거 순위 하나를 참고로 얘기해요. 그게 새가 제일 빠른데, 그래서 이런 새들이 높이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무리 멀리 10km에서도 오는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이게 군함조예요. 군함조. 이 군함조가 시속 470km야. 제트기 속도야. 하늘에서 제일 빠른 게. 그럼 육지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살아있는 게. 치타가 시속 113km야. 시속 113km면 중부고속도로 제한 속도야. 그런데 바다에서 제일 빠른 거. 바다에서 제일 빠른 황새치야. 에너지. 그게 110km예요. 세상에서 제일 느린 새끼가 인간이야. 살아있는 동물 중에. 그런데 이걸 다 잡아먹어. 그게 뭔 거면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위대하다 하는 걸 여러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도 이 황새치들 일에 이제 빠르고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무 아틀란티스에 온 사람을 만나든 뭐든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100m 10초에 뜨면 그거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거기 헥헥대고 그 빠른 사람에게 총알탄 사나해가지고 그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이 에디슨은 그 경포호수에 가면 손성목 관장이라고 해서 그 어린 때 그 전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에디슨이 그 레코드와 바늘을 연결해서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그 지금은 뭐 에디슨 LED 전기집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창업한 회사가 GE 아니에요.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인데 그 100년 넘은 그 회사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지폐 개수기 지금 우리 나오는 그 김치 냉장고를요 100년 전에 에디슨이 다 만들었어요. 거기 큐레이터가 있어요. 가면은 입장료가 지금 7,000원에서 올랐는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서 더럽게 비싸요. 7,000원 개인 방문권 더럽게 비싸다 하잖아요. 왜냐면 탐앤탐스의 그 바닐라 야끼아또는 비싸다 안 하면서 그 100년의 역사를 보면서 더럽게 비싸다 말하는 것 그것도 인간 새끼인 거야. 근데 그 순간 안에 들어가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 순간 이건 7만 원도 싸다 하는 거야. 반드시 이번 겨울에 가족과 함께 경포호수 앞에 참소리방 그 옆에 보게 되면 안성기 박물관도 있어요. 영어박물관. 거기를 반드시 가서 봐보세요. 그리고 그 큐레이터들이 설명하는 거 하나씩 딱 들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은 수집한 재산이 3천억이 넘어요. 지에서서 팔라에서도 안 팔잖아요. 그 저쪽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 옮겼거든요. 옮겨서 개인 박물관에 가고 손성목 관장이 그 총 맞아가면서 그 해외 가가지고 60일씩 배 타면서 그거 다 하나씩 사 모은 거예요. 그 소리가 좋아서. 그래서 참소리 박물관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네럴 일렉트로닉 박물관이에요. 그게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큐레이터들이 설명하는 걸 딱 들어보세요. 그때 딱 느끼면 네트워크를 저렇게 설명해야겠다. 딱 느끼는 순간 확 달라져요. 아, 저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게 확 한 방에 알 수 있는 거. 앞으로 어드바이저는 그렇게 하고 사업 설명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난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한번 딱 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내가 답을 찾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반드시 한번 가서 봐보라는 게. 그 안에 딱 가보면은 그 설명도 기가 막힐 뿐더러 끝나가지고 그 음악 탁 들으면서 막 자기가 모르게 막 고개가 돌아가고 하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 가보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강원도 사시는 분들이 강원도 고향이거나 그쪽 근무했거나 하는데 나는 그 신입사원 연수 갈 때도 반드시 거기를 가보라 하고 아이를 낳으면 꼭 들어가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변가로 가가지고 거기 또 초당 두부 이것도 하나 먹고 저쪽 그 선라이즈 이제 넘어가가지고 도미해도 맛보고 또 미네랄수도 먹고 이런 것도 한번 돌고 돌아온 거 연초에 한번 꼭 해볼 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기는 귀가 멀거든요. 왜냐하면 철도 이 교수 출신이에요. 그때 하도 귓방매기를 두드러 맞아가지고 귀가 먼데 수군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소리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감을 잡았다는 거. 그게 위대한 소위 말하는 예술가들, 위대한 발명가들이 한데 모든 발명을 이걸 왜 만들어? 소리 나는 꼭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 100년 전에 에디슨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거 가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답변은 하나에서
이 인형을 왜 만들어야 했더니 자기 딸을 사랑해봐라. 이걸 안 만들고 배기겠느냐.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마누라를 사랑해봐라. 이걸 안 하고 배다. 모든 발명은 사랑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가서 한번 봐보면 성공한 사람, 그 분야 최고가 된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보상 플랜을 보고 제품 데모를 하는 것 이상의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리더는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그리고 성공자가 말하는, 성공 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다? 다 같이 추천과 육성을 많이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고 성공을 해주는 거는 뭐가 없으면 안 되나? 육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교육하고 육성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것은, 상담하는 것은, 컨설팅하는 것은 진정 자기 파트너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1월 마지막 여러분 SIS 석세스 키워드, 옆 사람 보고 한마디만 하면 어색하지만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시작. 어색하면 사랑합니다. 좀 친하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시작. 그게 모르는 사람에게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이 왜 진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내 형에게, 내 동생에게, 내 파트너에게는 사랑한단 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 이 파워를 4가지 글자로 딱 바꾸면 뭐가 된다? 뭐를 잘하면 된다? 가장 큰 리더십은 다 같이 꼬시는 힘. 꼬시는 힘이 제가 규정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꼬시는 힘이 곧 마스터마인드인 거예요. 꼬시는 힘이 조화인 거예요. 꼬시는 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땡기는 거예요. 꼬시는 힘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꼬시는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꼬시는 힘이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잘 꼬셔봅시다. 그럼 무엇으로 꼬실 건가 하는 거에는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물로 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를 그냥 물로 보지 마 하는 거지. 응? 이게 말이야.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휴리온과 미네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를 물로 보지 마. 그리고 물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물로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물로서 그 사람과 함께 스며드는 거. 다 같이 물이 됩시다. 그런 것들을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자기가 들을 수 있게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런 마스터마인드,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미 성공을 지휘하는 거, 이 사람은 이걸 잘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밀어주고, 그걸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함께 가고, 이 조화를 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한다면은 그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죠.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것이 이 전체를 어물린다면 이 극과 극, 시작과 끝은 같다는 거죠. 명확한 중점 목표, 그 명확한 중점 목표를 내일 하루 종일 여기에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내가 10년 전에 학생에서부터 했던 사람들 사례를 내가 내일 다 오픈해서 보여줄 생각이에요. 저도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봐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했던 거를 돌리면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직접 자기 비전을 만들고 꿈을 만들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를 공개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만들고 그 상상력이 결국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사고가 있어야 되고 상상력은 집중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유쾌한 성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내 잔고가 얼마가 되는지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했던 말 중에 이 사람은 자금 동원력이 최고다 했을 때 그 자금을 모을 때 창업 자금을 모을 때
자기가 모아줬던 거를 한 방에 다 꺼냈어. 이게 마중물이다라고. 그리고 25% 정도만 자기 걸 꺼내면 75%는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는 거를 입증시켰고,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는 저축에 신경 쓰지 말고 투자에 신경 쓰고 있는 걸 올인하는 데 신경 써라. 그래서 나온 말이 남자의 인격은, 그리고 40 넘은 사람의 인격은 통장 잔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통장 잔고가 얼마냐를 비춰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 출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스터마인드가 지금에 와서 똑같은 사람을 꼬시는 힘을 가지고 23년을 이 사람도 지속한 거예요. 23년을 지속했더니, 23년을 나폴레옹 힐이 지속했더니, 유서구 대표가 23년을 지속했더니, 내가 23년을 지속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더니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23년을 지속해서 자동차로도 외부로도 갔던 세계 최고의 부자는 창업해서 23년을 지속한 바로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우리의 경쟁은 8년 안에 따라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프 베조스하고 유서구 대표 나이가 8살 차이야. 8년 안에 따라잡으면, 이 제프 베조스하고 잭 마이는 나이가 똑같아요. 64년 용띠들이거든요. 예. 제프 베조스가 했던 거,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서 이걸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과 질타와 멸시를 당했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3년간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마누라는 이혼만 했는데 75조라는 돈이 생겨버렸잖아. 위자료가. 이거 갈라서더라도 잘 떼고 난 다음 갈라서라는 거예요. 반띵은 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위자료가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미국 법에 따르면 그걸 절반 이제 나누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은 플랫폼으로 사람을 헌책방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듯이, 그리고 자전거 2개 붙여서 가운데 마찰을 넣고 몰고 나와서 2억 2천만 달러를 모으는 그런 자금 동력을 갖듯이, 아니면 집안의 애로사항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해결해 주다 보니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듯이, 여러분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성공의 법칙을 활용해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LM 사이콜로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을 지휘한다는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마스터마인드를 꽉 장착한 다음에 성공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SIS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얻어 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SIS가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길잡이 역할을 잘 해줬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이제 SIS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설날이에요. 네, 최대 명절이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 돼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제일 기대하셨던 이 경품 추첨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체험사